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험연구원을 위한 통계학, 가설 검정에 대한 원리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가설 검정이 이제 통계학에서 추론 통계학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기술 통계학과 그다음에 추론 통계학 중에서도 추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추정에서는 모평균과 모분산을 추정하는 방법,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통계 처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설 검정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통계 처리를 할 때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제 가설 검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가설 검정을 하기 전에 일단은 이제 최초로 가설 검정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래서 로널드 A. 피셔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영국의 유전학자이자 통계학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뭘 만들었냐면 이제 분산 분석,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산 분석. 그 다음에 요새 이제 QED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실험계획법, 실험계획법을 창시하신 분입니다.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 실험계획법을 창시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 혼자서 거의 현대 통계학의 기초를 쌓아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참 대단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최초의 가설 검정인데 누가 나오냐면은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은 홍차 부인이라고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다 알 겁니다. 뮤리엘 브리스터라고 하는 분이 홍차 부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레이디 테이스팅 티, 홍차 부인이죠. 홍차를 감별해낼 수 있는 부인. 이분은 피셔랑 같은 연구소 로담스테드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이제 같이 연구를 하던 연구원이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피셔보다 2살 많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생년월일 1888년이고요. 이분이 1890년생이에요. 굉장히 옛날 사람이죠. 굉장히 옛날 사람인데 이때 이분은 박사입니다. 생물학 박사예요. 녹조류 같은 거 연구하는 그런 생물학 박사고요. 그러니까 뭐 유전학이자 통계학자, 그 다음에 이분은 생물학 박사니까 서로 둘이 잘 알았겠죠. 하루는 피셔가 뮤렐이라고 이 홍차 부인한테 홍차를 대접을 했답니다. 그래서 찻잔에다가 뜨거운 홍차를 갓 우려낸 뜨거운 홍차를 따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유를 같이 옆에다가 놓고 대접을 했대요. 그래서 우유를 따라 드시려면 따라 드시고 밀크티 만들어서 먹으려면 먹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접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홍차 부인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찻잔에 우유를 먼저 따른 다음에 그 다음에 홍차를 넣어 먹는 게 더 맛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피셔 입장에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아니 어차피 뭐 컵에다가 홍차를 먼저 붓고 우유를 먼저 붓고 그 다음에 홍차를 부으나 어차피 혼합비는 똑같은데 어떻게 맛이 달라. 아이 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랬겠죠. 그런데 이 홍차 부인이 계속 우겼대요. 무슨 소리야. 내가 분명히 맛이 다른 걸 알고 있고 나는 우유를 먼저 부은 다음에 홍차를 부어 먹는 걸 더 좋아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다른 연구원 로치라고 하는 연구원이 보고 뭐 싸우지 말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증명을 해봅시다 이랬답니다. 그 내용이 피셔의 저서 The Design of Experiment라고 하는 그 저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그 실험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 홍차 부인은 맛을 감별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죠? 피셔는 그럴 리가 없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그러면은 이 홍차 부인의 주장을 증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 통계학에서는요, 어떤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요런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맛을 감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기는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증명할 수 없다. 감별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주장에 대해서 반대되는 어떤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 가설을 일단은 맞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 전제 조건이 주장과 반대되는 가설이 맞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은 귀무가설이라고 그러죠. 널 하이포테시스라고 합니다. 영가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기호로 보통 이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귀무가설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대립가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Alternative Hypothesis라고 하고, 이건 H1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귀무가설은요, 나중에 결국 돌아갈 귀에다가 없을 무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로로 돌아간다, 무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단 그 주장과 반대되는 가설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건 나중에 없어질 거야 라고 머릿속에 기대를 한 다음에 먼저 일단 귀무가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실험을 짭니다. 여기서는 지금 귀무가설이 뭐가 돼요? 감별력이 없다. 그죠? 네, 감별을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귀무가설이 되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이 홍차 부인의 주장이죠. 네, 나는 감별할 수 있다. 그죠? 네, 감별을 할 수 있다. 이게 대립가설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감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전제하에 실험을 만들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 홍차 부인이 모르게 밀크티를 8잔을 만들어요. 당연히 밀크티는 홍차에다 우유를 넣겠죠. 근데 이제 홍차를 먼저 부었는지 우유를 먼저 부었는지는 만든 사람만 알고 홍차 부인 모르게 8잔을 만든 다음에 마셔보기 해서 맞추면은 뭐 감별력이 있는 거고, 그죠? 못 맞추면은 감별력이 없는 거겠죠. 그런데 감별력이 없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깔았으니까 그게 옳다고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4잔 이상 맞추면은 연속으로 4잔 이상 맞추면은 감별력이 있다. 자, 어떻습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그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4잔 맞추려면은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한 잔 받아서 먹어봤는데 우유를 먼저 넣는지 홍차를 먼저 넣는지, 그죠? 둘 중에 하나니까, 그죠? 맞출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이죠. 근데 그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이제 연속적으로 4번, 그죠? 네,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2분의 1에 4승이 돼서 16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이 나오는 거죠. 16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은 어때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인가요? 아니면 드물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인가요? 굉장히 드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드문 확률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연속해서 4잔 이상 맞췄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홍차분이 거짓말했어요, 사실은. 예, 거짓말했는데 거짓말을 하고도 맞출 수는 있어요, 그죠? 예, 4잔 연속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도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우연히, 그죠? 우연히 16분의 1이라고 하는 굉장히 드문 확률을 뚫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드문 확률을 뚫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낫다. 아, 이 홍차 부인이 원래 맛을 감별할 수 있구나라고 결론을 내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처음에 실험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운 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확률을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고 부르죠. significant level이라고 그러고요. 보통 알파라고 나타냅니다. 실험을 했더니 연속 5잔 맞췄습니다. 물론 8잔까지 다 먹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5잔까지 보니까 5잔까지 맞췄어요. 5잔 맞출 확률은 어떻게 돼요? 이때는 유의 수준 알파보다 더 적은 확률로 지금 그런 일이 발생을 해버린 거죠. 그걸 우리가 2분의 1에 5승이 되는 거고요. 그죠? 네, 이건 우리가 이런 확률로 지금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여기서는 기준이고요. 이건 뭐예요?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이런 확률로 지금 사건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확률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유의 확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P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유의 수준이고요. 그 기준보다 더 적은 확률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죠? 예. 그럼 이제 뭐라고 결론 내리는 거죠? 이 부인이 물론 우연히, 그죠? 거짓말을 했고 우연히 어떻게 잘 찍어가지고 5번, 6번, 뭐 4번 이렇게 맞출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은 굉장히 적은 확률로, 그죠? 그런 적은 확률을 뚫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연히 드문 확률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사람이 감별을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더 합리적인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오류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제로로 만들 수는 없고 어차피 오류의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예, 있지만은 그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이제 말 그대로 무로 돌아갔죠. 예, 그리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P가 0.05보다 작으면은, 그죠? 예, 유의하다, 이런 거, 논문에 많이 보셨죠? 그러면 P가 0.05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P가 0.05가 아니라 0.05는 뭐야? 여기서 알파입니다, 알파. 그죠? 예, 여기서는 유의 수준, 알파고요. 실험을 했을 때 나오는, 실질적으로 나왔을 확률, 드물게 나오는 확률이 바로 P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측정 결과 계산할 수 있는 확률이 바로 P, 그죠? 유의 확률이고요. 이건 기준이고요. 그래서 그 기준, 알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알파는 0.1이라고 기준을 세울 수도 있고요. 0.05라고 기준을 세울 수도 있고요. 0.01이라고 기준을 세울 수도 있죠. 이렇게 보통 많이 세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걸 0.05로 왜 잡았냐?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 근거 없어요. 그죠? 네. 그거는 우리가 실험하려고 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죠? 네. 일어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적당히 잡아주는 거고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0.1로 잡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죠? 기준을 우리가 삼는 확률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어떤 걸 잡느냐가 사실 실험한 사람 마음이고, 그죠? 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가설 검정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빠진 건 뭐예요? 보통 통계학에서 말하는 이제 가설 검정은 거기 뭐가 들어갑니까? 확률 분포가 들어가죠, 그죠? 네, 확률 분포가 들어갑니다. 근데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요.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 실제로 픽션은 이렇게 안 했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연속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중간에 뭐 아차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8잔 중에 4잔은 우유를 먼저 넣고 4잔은 뭐 홍차를 먼저 넣고 이렇게 해서 밀크티를 8잔을 만든 다음에 무작위로 섞어놓은 다음에 홍차 부인 앞에 놓고 분류를 해봐라, 그죠? 네, 두 그룹으로 분리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답니다. 그랬을 때 완전히 맞춰가지고 4개, 4개를 딱 분리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70분의 1이 나온답니다. 예. 뭐 이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가설 검정에 대한 내용, 통계학에서 어떤 식으로 가설 검정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이제 뭐가 있냐면요. 자, 통계학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32분의 1, 확률로 해가지고 뭐 64분의 1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유의 확률이 나왔어. P 값이 알파보다 작으니까 유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만 했다고 해도 진짜 그러면 감별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짓말을 했는데 정말 우연히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찍어가지고 드문 확률을 뚫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학에서. 그런데 실험 연구원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이, 이건 또 통계학자들도 항상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죠. P값이 0.05보다 무조건 작다 그래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항상 논문에 주장하는 관용어입니다, 그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니까 유의하니까 이거는 이 실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끝. 그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P값이 0.051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의하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빠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그리고 이런 그 통계적인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프로세스 자체도 보면은 일단 태어난 것이 완벽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유의 수준, 유의 확률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한 것은 피셔고요. 그죠? 예. 귀음가설, 대립가설 얘기한 거는, 귀음가설, 대립가설 얘기하는 것은 이제 피어슨이라고 하는, 다른 통계학자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맹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실험하는, 우리 같은 이제 그 실험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상 의심을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P값이 알파보다 작다고 해서 무조건 유의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P값이 알파보다 좀 더 크더라도 유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통계학을 배우면서 우리가 통계학을 배우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죠? 통계 소프트웨어를 따라가다 보면은 마치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마치 비전공자가, 연구원이 아니고, 그죠? 비전공자가 통계를 배우는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통계 처리를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을 같이 집어 넣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밀크티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통계학자들은 정말 우유를 먼저 넣고 홍차를 먼저 넣은 거에 따라서 맛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홍차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생화학을 배운 우리는 알죠. 그죠? 네, 압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그리고 증명하기 전에도 우리가 이거는 이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찻잔에다가 우유를 먼저 부은 다음에 뜨거운 홍차를 부었을 때랑, 그죠? 네, 그 다음에 뜨거운 홍차를 갖다 먼저 붓고 나서 그 다음에 우유를 부었을 때는 어때요? 서로 우유와 홍차가 섞일 때 우유 단백질이 변성되는 정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홍차를 먼저 뜨거운 홍차를 잔에다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우유를 부을 때는요, 우유 단백질이 받는 그 열이 어떻습니까? 더 많은 열을 받는 거죠. 열 에너지를 받아서 아마 변성이 더 잘 될 거예요. 반면에 우유를 먼저 넣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뜨거운 홍차를 부을 때는 상대적으로 우유 단백질이 받는 게, 왜냐하면 우유가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홍차가 소량씩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때 발생한 열이 옆으로 많이 좀 식으면서 우유 단백질의 변성 정도가 좀 작아질 겁니다. 우유 단백질의 변성 정도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유 맛이 약간 더 고소해질 거예요. 생화학을 배운 사람은 알고 있고요. 그것을 또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서로 순서가 다르게 섞어 놓은 밀크티를 가지고 우유 단백질의 변성 정도를 측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서로 섞이면서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된다는 걸 갖다 우리가 실험을 해서 알아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이제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고 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증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런 통계적인 가설 검증에다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시간 좀 많이 가서 확률 분포를 이용한 가설 검증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